7개월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간 그 집에서 현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살 남자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작은 은팔찌, 그것은 8년 전 사라진 연인에게 직접 만들어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왜 이 아이가 내가 만든 팔찌를 차고 있는 거야? 그때 안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은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7개월째 밀린 월세 현수는 차에서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관리팀 상사에게서 전해받은 지시는 명확했어요. 직접 나가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현수의 마음은 무거웠죠. 월세를 받으러 가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경영자의 길을 준비 중인 회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지시로 밑바닥의 실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개월이나 밀렸다니 현수는 서류를 펼쳐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된 아파트, 월세 45만 원. 세입자는 여성 1명과 아이 1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정이야 어찌됐든 월세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현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주차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월세를 7개월이나 밀린다는 게 어떤 상황일지 짐작이 갔지만 동시에 착잡함도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바닥 타일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어요. 1203호 앞에 서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수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니 초인종이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렸죠. 계시나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발걸음 같았어요. 현수는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리팀에서 나왔습니다. 월세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문 뒤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현수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어둡고 습기 찬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지?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현수는 명함을 꺼내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세가 7개월 밀려서 직접 찾아뵙게 됐어요. 문이 조금 더 열리면서 현수는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습기찬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여기저기 쌓인 생활용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누구야?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현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똘망똘망한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깨끗하게 씻어 있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현수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수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작은 은팔찌 하나가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현수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 팔찌는 8년 전 현수가 직접 만들어서 연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손으로 직접 은선을 굽으려 만든 섬세한 곡선, 그리고 가운데 새겨 넣은 작은 별 모양.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팔찌를 현수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워 만들었던 그 팔찌를 은주의 손목에 채워주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팔찌, 현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현수를 쳐다봤어요.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의 소중한 선물이래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수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에게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했던 그 팔찌. 하지만 은주는 그 다음날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현수는 그 팔찌가 어떻게 이 아이의 손목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들어가.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8년 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조금 변했지만 분명히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태민이라는 이름이었군요. 현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7살이라면 8년 전과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현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민이라는 이름, 그 팔찌,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8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여자. 은주였어요. 하지만 현수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주는 현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8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은주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밝고 환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은주야, 정말 너구나. 현수는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은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월세 이야기만 하고 가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8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은주를 찾아 헤매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 경찰서에 신고하고 온갖 곳을 뒤져봤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은주는 잠시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월세는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은주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현수가 문틈에 손을 걸쳤습니다. 은주야, 그 아이. 태민이가 혹시 내 아들이야? 현수의 질문에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현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관계없는 아이예요. 하지만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현수는 분명히 봤어요.
그럼 왜 그 아이가 내가 만든 팔찌를 차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그 팔찌를 말이야. 현수는 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8년 전 프러포즈 하려고 만든 그 팔찌. 별 모양 장식이 새겨진 그 팔찌 말이야. 그건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수는 더 다가서며 은주의 눈을 바라봤어요. 제발 대답해줘. 8년 동안 너를 찾았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닌 거야? 은주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 가주세요. 월세는 일주일 안에 드릴게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현수를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현수는 은주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기억 속의 은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비쩍 말랐고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체중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은주의 기침 소리가 현수의 귀에 계속 들려왔어요. 콜록, 콜록. 마른 기침이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문을 잡고 있는 손에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손목도 유난히 가늘어져서 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은주야, 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현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은주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와 지속적인 기침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는 서둘러 소매를 내려 팔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봤어요. 은주의 팔에도 멍자국 같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은주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의 머리카락도 예전만큼 윤기가 없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가늘어져서 마치 환자의 머리카락 같았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색도 누렇게 떠 있었어요. 병원에는 다니고 있어? 치료는 받고 있고? 현수가 다가서려 하자 은주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은주가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재빨리 은주의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손 떼요. 은주가 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현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병까지 앓고 있었다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은주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주야, 제발. 현수는 더 말하려 했지만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체념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8년 전에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에요? 은주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현수가 막았습니다. 은주야, 나야. 현수야. 제발 문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현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너무 늦은 걸까요? 8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걸까요? 현수는 은주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절망스러웠어요. 은주가 문을 닫아버리자 현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 안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는 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에서 은주가 기대고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수도 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어요. 은주야, 제발 문 열어줘. 현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울어? 태민의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은주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8년 만에 다시 만난 상황이 은주에게는 고통일 뿐이었나 봅니다. 현수는 차로 돌아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8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은주,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태민.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7살. 현수는 중얼거렸어요. 만약 태민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은주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임신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하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현수는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야윈 얼굴, 지속적인 기침, 그리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큰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정도면 현수는 의료진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기침,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 아마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폐 관련 질환이나 다른 중대한 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8년 동안 은주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병까지 앓고 있었던 걸까요? 그 힘든 시간을 왜 혼자 견뎌낸 걸까요? 현수는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그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신이 있었다면 은주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은주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정말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현수는 다짐했습니다. 8년 전에는 은주가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은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월세는 핑계였습니다. 현수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민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은주가 왜 그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은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은주의 곁에 있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위험 있던 아버지도 집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아버지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세 받으러 간 일은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물었지만 현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현수의 표정을 보더니 신문을 접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표정이 영 좋지 않구나. 아버지, 8년 전에 제가 사귀던 여자 기억하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라는 아가씨 말이냐? 갑자기 사라져서 너를 한동안 괴롭혔던. 아버지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은주를 오늘 만났어요. 현수의 말에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버지도 당시 현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집안 배경을 숨기고 은주와 만났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은주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쳤을 수도 있었어요. 월세 받으러 간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세입자가 은주였어요. 현수가 말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있더라고요. 7살 된 남자아이요. 현수가 말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내 아이인가? 아버지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은주에게 만들어준 팔찌를 그 아이가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현수의 목소리에 확신과 절망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7년 동안 그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 거구나. 아버지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은주가 많이 아파 보였어요. 아마 큰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가 말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부터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저를 밀어내려고만 해요. 8년 전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말이다. 아버지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흘 후 현수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 씨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목소리였어요. 현수는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차가 막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응급실은 온통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간호사에게 은주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지금 응급처치 받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상태인가요? 환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폐암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이라니 은주가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야위고 기침이 잦았던 거군요. 현수가 중얼거리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폐암 초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태민이는 어디 있어요? 현수가 물었을 때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아이는 이웃분이 돌봐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수는 걱정이 됐어요. 태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봤으니 말이에요. 은주가 깨어났을 때 현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현수를 발견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은주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서 현수가 말하려 했지만 은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가세요.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은주야, 폐암이라면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어차피 늦었어요.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잖아. 왜 포기해? 현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7개월째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 무슨 치료비요? 은주의 현실적인 말에 현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현수가 말하자 은주가 화를 냈어요. 싫어요. 8년 전에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너무 늦게 나타나 놓고 무슨 도움이에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만 흔들어요. 더 이상 희망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태민이만 부탁해요. 은주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현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주야, 태민이가 내 아들이지?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요. 태민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드디어 나온 진실이었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수는 은주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여러 번 집에 가라고 했지만 현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8년 전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현수는 울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를 잃었던 그 아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병까지 앓았을 은주의 고통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밤이 되면 적막했어요. 가끔 응급환자가 들어오는 소리나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은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그날까지. 아저씨, 왜 여기서 자요? 어느 날 태민이 현수를 찾아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태민은 현수가 복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병원에서 자는 사람은 처음 봐요. 엄마가 아픈데 혼자 두면 안 되잖아. 현수가 대답하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도 엄마 걱정되나 봐요. 저도 걱정돼요. 태민의 순수한 마음이 현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 현수는 태민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저씨는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태민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옛날에 엄마와 친구였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햄버거를 먹었어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더 웃었는데 요즘엔 자꾸 기침해요. 태민의 말에 현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은주는 병실 창문 너머로 현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마다 복도에서 자고 낮에는 태민을 돌봐주는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8년 전과는 다른 진정한 책임감이 보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은주가 현수에게 물었어요. 현수는 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8년 전에 놓친 게 후회돼.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현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도 점점 현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태민의 순진한 질문에 현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좋겠니? 현수가 물어보자 태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지난 8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기댈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은주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현수가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서 치료 계획을 세웠거든요. 서울대병원의 흉부외과 최고 교수를 모셔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탓이었어요. 병실은 이제 꽃과 과일 바구니로 가득했습니다. 현수가 매일 새로운 꽃을 가져왔거든요. 은주가 예전에 좋아했던 장미와 백합들이었어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은주가 말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 현수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번에는 은주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임신한 걸 알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한 것도 알았어요.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거짓말?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부동산 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도요. 우연히 신문에서 당신이 회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봤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현수가 물어보자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임신까지 했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은주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됐잖아. 왜 혼자 결정했어? 현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임신했다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할 리 없잖아요. 현수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현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은주와 태민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서 아이 키우고 병까지 앓으면서. 현수가 말하자 은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특히 태민이가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래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8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은주의 고백에 현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도야. 8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은 만날 생각도 못했어. 현수가 대답하자 은주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결혼하자. 늦었지만 우리 셋이 정말 가족이 되자. 현수의 프로포즈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은주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어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의 김 교수가 직접 은주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은주는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서
화학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첫 번째 치료 후 은주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치료를 마치고 나온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재빨리 은주를 부축했어요. 치료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은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은주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밤새 돌봐줬어요. 태민도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태민의 순진한 질문에 은주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한 달 후, 은주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빗질할 때마다 많은 양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못생겨졌죠? 은주가 현수에게 물었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은주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예뻐. 머리카락이 없어도 넌 아름다워. 현수는 매일 은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가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은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도 사랑해요? 은주가 물어보면 현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태민도 엄마를 위해 많은 것을 참았어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머리카락 없어도 예뻐요. 그리고 다시 자랄 거예요. 태민의 순수한 말에 은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뒤늦게 찾아왔어요. 현수의 아버지는 은주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너희가 고생했구나. 현수의 어머니도 은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의 부모님도 현수를 진짜 사위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은주가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은주의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 부탁한다. 우리 딸 평생 지켜줘라. 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치료 6개월째 은주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기뻐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은주는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1년의 길고 힘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가족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김 교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기뻐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은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은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수는 은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은주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엄마, 이제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태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병원 생활로 못 가봤던 놀이공원이 태민의 꿈이었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자.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놀이공원 나들이 날이 왔어요. 은주는 예쁜 모자를 쓰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이 많이 돌아왔어요. 태민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타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저거 타요. 태민이 현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온 태민은 환한 얼굴로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태민의 순수한 기쁨이 은주와 현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8년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해? 현수가 은주에게 물었어요. 가족이 생기면 놀이공원에 함께 가자고 했잖아. 은주는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였죠. 은주는 현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이 대견했어요. 저녁에는 세 가족이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태미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와 현수는 눈물이 났어요. 8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될 거야. 현수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온전한 가족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생각했어요. 혼자서 태민을 키우며 절망했던 순간들, 병원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 언제 할까? 현수가 물어보자 은주가 웃었어요. 머리카락이 좀 더 자라면 해요. 예쁜 신부가 되고 싶거든요. 은주의 말에 현수도 웃었습니다. 언제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세 사람이 함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태미는 양쪽 부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모두 있어요. 태민의 순수한 기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은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라나서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아름다움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은주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공주 같아요. 태민이 들어와서 은주를 보며 감탄했어요. 태민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태민도 정식으로 현수의 아들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는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주의 친구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이 늦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현수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은주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은주는 태민과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태민이 해주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현수는 은주를 보며 감동에 벅찼어요. 8년 만에 다시 만난 은주,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태민과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현수의 서약에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태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어요. 두 사람의 서약에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에 태민이 반지를 들고 나왔어요. 8년 전 그 팔찌가 아니라 새로 준비한 결혼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추억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징표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태민이 반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태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어요.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현수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늦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주도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저녁이 되어 새 집으로 돌아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은주가 말하자 현수가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태미는 양쪽 부모 사이에 앉아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현수와 은주, 태민의 이야기는 늦어도 괜찮다는 희망과 진정한 사랑의 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